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금과 은은 중장기적으로 다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가? 여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금과 은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다가 약 5에서 8% 정도의 상승분을 반납하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고점 찍은 거 아니야? 이 질문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번 움직임이 얼마나 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조정은 끝의 신호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에 가깝습니다. 이유를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하락이 왜 나왔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금과 은 하락은 경제가 좋아져서 나온 조정이 아닙니다. 위험 자산 선호가 갑자기 강해져서도 아닙니다.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올랐고 연말이라는 특성상 유동성이 줄어든 상황에서 차익 실현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속도를 잠시 조절한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이런 조정 없이 계속 오르는 자산이 중장기적으로는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금과 은은 중장기적으로 다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가? 여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통화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부채를 줄일 수도 없는 구조에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한국도 빚을 더 이상 크게 줄이기 어렵습니다. 이 말은 곧 돈의 양은 늘어나고 화폐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희석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금과 은은 이 구조에서 누군가의 빚 위에 서 있지 않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커질수록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시 평가받게 됩니다. 둘째는 금리의 방향성입니다.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고금리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금리는 낮아지거나 실질 금리가 희석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과 은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자산입니다. 이번 조정은 그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그 흐름 앞에서의 정리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한국 투자자에게 특히 중요한 환율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 환율 환경은 단기적으로는 안정돼 보일 수 있어도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금리차, 성장률, 무역 구조를 보면 원화는 외부 충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원화 자산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리스크를 한쪽에 몰아두는 선택이 됩니다. 금과 은은 수익을 노리는 자산이기 이전에 통화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점에서 한국 투자자에게 의미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는 중앙은행의 행동입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말로는 금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동을 보면 다릅니다. 금 보유량을 줄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려왔습니다. 이건 투기가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보험입니다. 중앙은행이 보험으로 들고 있는 자산을 개인이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불안해서 생긴 하락이 아니라 과열을 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환율 변동성이 큰 환경에서는 단기 수익을 위한 자산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지탱하는 자산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만 오르는 자산이 아니라 위기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필요해지는 자산입니다. 지금은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된 시점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에 공유해주세요.